2025년 멕시코 북부 몬테레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전자 조립공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삼성이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은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광활한 멕시코 대지 위에 우뚝 선 이 현대적인 공장은 삼성의 글로벌 비전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350명의 현지 노동자들이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일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품질과 혁신을 추구해왔습니다. 반도체와 전자제품 분야에서 쌓아온 탁월한 기술력과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풍부한 인력 자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 비용은 삼성에게 매력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삼성 경영진은 이곳에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현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멕시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삼성의 멕시코 진출은 단순한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넘어서 현지화의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현지 인재 양성과 기술 이전을 통해 멕시코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육성과 현지 조달 확대를 통해 멕시코 경제,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비전은 멕시코 정부와 경제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산성 향상의 압박이 커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근무 시간의 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의 긴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빠른 생산량 증대에 집중하다 보니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편의시설이나 휴게 공간에 대한 관심이 생산 효율성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났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금 지급 시스템이었습니다. 삼성 본사의 입장에서는 현지법인의 자금 운용과 환율 변동, 그리고 복잡한 국제 회계 기준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약속되었던 임금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고, 이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용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나 횟수가 통제되고 휴식 시간도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였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인격적 모독으로 느껴졌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일부 한국인 관리자들과 현지 직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식 업무 문화에 익숙한 관리자들은 때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했고, 이는 멕시코 노동자들에게는 차별적 대우로 인식되었습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의 부족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지시사항이나 안전수칙들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부는 삼성을 외국인 투자 유치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진출은 이러한 정책의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의 효과가 부각되면서 삼성은 멕시코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인식되었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삼성의 진출을 경제 발전의 상징으로 보도하며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역시 멕시코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현지 법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생산량과 품질 지표는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사와의 납기 약속도 차질 없이 지켜지고 있었고, 제품 품질 역시 삼성의 글로벌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관심은 주로 재무적 성과와 시장 점유율에 집중되어 있었고,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고충은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세부적인 관리 방식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근무하던 한 노동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공장 내부의 실제 근무 환경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좁은 작업 공간에서 장시간 반복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제한된 휴게시설, 그리고 경직된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처음에는 몇몇 지인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었지만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순식간에 바이럴되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해 공유되면서 멕시코 전역의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공장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쏟아졌고,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노동자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도 이 영상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삼성 멕시코 공장의 노동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노동자들이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된 노동자들은 서로 용기를 주고받으며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적극적인 노동자들이 주도했지만 점차 더 많은 동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근무 시간 후나 주말에 만나 자신들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개별적인 불만이 아닌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 문제, 근무 환경, 인격적 대우 등이 모든 노동자들이 공유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자신들의 행동이 완전히 합법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바탕으로 행동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인 방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정식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멕시코 법률에 따른 완전히 합법적인 절차였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가진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경영진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추구한다는 상생과 혁신의 가치가 현장에서도 구현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관리자들과 현지 직원들 사이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켜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이들의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평화로운 시위를 지지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들을 현대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라는 글로벌 대기업과 맞서는 용기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삼성 노동자를 지지한다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들의 투쟁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서 노동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삼성은 일정한 생산 일정과 품질 기준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고객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멕시코 법인의 성과 악화는 본사의 글로벌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 경영진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질서 유지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파업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선례를 허용한다면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고 이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해외 사업장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파업에 참가한 350명의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는 강경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멕시코 노동법에 따르면 불법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경한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공장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공장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사설 경비업체의 투입은 안전상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장 시설과 장비를 보호하고 근무를 계속하려는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삼성 멕시코 본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기업의 법적 권한 행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삼성은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고충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집단적인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산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직원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의 이러한 대응은 기업 경영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공장이 유일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컸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특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녀의 학비, 집세, 생활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하루아침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할 수 없이 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복직을 요구하며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갔지만 당장의 생계 문제가 더 절박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지만 이미 중년에 접어든 이들에게 새로운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파업 참가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면서 재취업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법과 질서를 어긴 불법 행위자로 보는 시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민간 기업의 노사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양측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권고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중재나 조정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 정책과도 연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부로서는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불리한 개입을 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루이스 마르티네즈라는 이름의 40대 중반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해온 숙련공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평소 과묵했지만 정의감이 강했던 루이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대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설득력과 조직력을 보여주며 흩어져 있던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성숙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루이스는 해고된 동료들과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복직하는 것을 넘어서 멕시코 전체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루이스는 동료들을 설득하여 수도인 멕시코시티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과의 직접 면담을 요청하여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시티로의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거리 이동 비용을 마련하는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성금이 모이면서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취재진과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들의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루이스와 동료들이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들의 소식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과 대기업에 맞서는 용기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연대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해시태그 350명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대통령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멕시코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를 직접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삼성이 추구한다는 혁신과 상생의 가치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의 권익 보호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궁전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이미 꽉 차 있었고 비공식 면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루이스와 동료들은 국립궁전 앞 광장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시위는 점차 규모가 커졌고 전국에서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냉정했습니다. 경찰은 공공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시위대를 해산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고방송만 했지만 시위가 계속되자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이스를 비롯한 주요 시위 참가자들이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라는 이유로 구금된 것입니다. 루이스의 구금 소식은 즉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사분규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과잉 진압을 비판했고 야당 정치인들도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멕시코의 노동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멕시코의 노동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국제적 관심 속에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로 가득 찬 브리핑룸에서 신중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멕시코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과 고용 창출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멕시코에 투자하고 현지인을 고용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파업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며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을 지지하던 여론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노동자들의 행동이 과도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법과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 기업계는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이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에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스와 동료들은 구치소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으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호소했던 정의로운 요구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묻혀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싸워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는 패배감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동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며칠은 루이스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투쟁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성도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혁신과 품질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다만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사소통의 문제가 이런 갈등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삼성 본사에 멕시코 상황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추구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습니다. 삼성이 국내에서는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해외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총연맹에서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멕시코 삼성 공장의 사례를 국제노동기구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와 단결권 억압이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다는 것이 제소 이유였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삼성과 멕시코 정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와 정부의 인권 보호 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압박은 삼성에게 예상치 못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삼성이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브랜드 이미지와 기업 평판은 현대 기업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삼성처럼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사 경영진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멕시코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 특히 대학생들이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말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보고자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렸고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350 게이 작업복이라는 새로운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해고된 350명의 노동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의 잃어버린 일자리와 꿈을 의미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작업복이나 유니폼 사진을 올리며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연대를 넘어서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리 시위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멕시코시티뿐만 아니라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등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전보다 더 조직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배제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삼성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삼성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갈등을 통해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본사에서는 멕시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법인의 보고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현장의 실상을 다각도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관리 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단순히 이익 창출만이 아니라 현지 사회와의 상생 발전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경영진은 멕시코 사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자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전 세계 다른 사업장에도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침내 대규모 시위가 대통령궁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루이스와 해고된 동료들은 30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의지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결합되면서 결국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삼성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협상에 나섰습니다. 삼성이 추구해온 인재 중시와 상생 협력의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자와의 협력적 관계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삼성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은 기업 경영의 현실적 제약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 모두 장기적인 상생 발전을 원한다는 공통점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협상 결과 해고된 노동자 중 상당수가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노동자가 복직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직하지 못한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과 재취업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장 내에 독립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삼성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의 정의는 멕시코인 스스로가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발언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끈질긴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직한 루이스는 새로 창립된 삼성 멕시코 노동자 자치노조의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해졌던 과거의 우리 자신을 이긴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삼성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각 지역의 문화와 노동 관행을 존중하고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삼성은 이후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상생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삼성 멕시코 공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노동자와 경영진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이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350개의 작업복으로 상징되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삼성과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변화는 멕시코를 넘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멕시코 삼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